BNC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피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피부 진료를 최근에는 좀 많이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피부 관련된 주제는 별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인스타에 이상한 광고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보니까 동물병원에서 테크니션으로 일하는 지인이 얘기해줘였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피부 환자가 안 온다고, 비밀이라고 얘기해주면서, 수분이 많으면 피부병에 걸리지 않는다. 동물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만 쓴다. 스테로이드 써갖고 애들 몸이 많이 망가졌다. 막 이런 광고를 자꾸 올리는 영상이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영상이 자꾸 뜨면 우리 보호자분들이 또 잘못된 그 지식에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피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감염에 의한 피부 질환이 가장 많이 있겠죠. 가장 흔한 건 세균에 의한 감염, 그죠? 두 번째, 곰팡이에 의한 감염. 세 번째는 말라세치아라고 하는 거에 의한 감염. 그 다음에 진드기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한 감염. 외부기생충, 데모덱스라고 해서 모낭충,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피부병을 일으키는 감염원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죠? 원인이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농피증이나 이런 거 세균 감염이 메인 문제니까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고, 말라세치아나 진드기, 곰팡이 이런 거는 항진균제를 쓰는 거고, 데모덱스 이런 모낭충이라든지 아니면 옴진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 구충을 해주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러지 혹은 아토피라고 통용이 되는 류의 면역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피부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토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것도 과민 반응과 관련이 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알러지 반응과 관련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알러지가 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통제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겠죠. 보통 이런 면역과 관련된 질환들이 의심이 될 때에는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은 이제 다른 약물들로, 요새는 아포켈도 있고 다른 종류의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질환에서 낙엽성 천포창이라고 할 건지, 루푸스라고 하든지, 이러한 질환들은 면역계 관련된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실은 공격적인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 그러한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물들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질환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히 우리 보호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피부병이 있다고 무조건 스테로이드를 처음부터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의 경우에 실은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치료를 하면 초반에 약을 썼을 때 바로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피부를 잡는 거는 그 스텝별로 가는 거지, 아토피나 그러한 것들이 한 번 와서 한 번 눈을 보고 한 번에 진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물 반응들을 보고 원인체에 대한 치료들을 하고, 그거에 대한 차도가 없을 때 약물들을 쓰는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애기가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낫는다라고 이제 컴플레인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에 일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좀 빨리 쓰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원칙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그 감염성 피부 질환 것들이 자주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분비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쿠싱이라고 하는 질환들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재발을 하면
그 원인이 되는 내분비 질환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일반 항생제에 대한 치료 반응이 없을 때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나 이런 거를 통해 맞는 항생제를 찾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치료가 되는 거죠. 피부 쪽으로 관련된 영양제라고 하면 수분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람 화장품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게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6. 이 성분들이 그 피부층의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거를 통해서 보습을 해주고 피부 톤이 좋아지고 피부병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부와 관련된 영양제는 이 세라마이드가 얼마나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병원에서 피부병 있다고 스테로이드 무조건 막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우리 보호자분들 속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